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생각에 빠집니다. 어떤 생각은 설렘을 주고 또 어떤 생각은 걱정과 불안을 불러오죠. 밤새 뒤척이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며 머릿속이 복잡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때론 이 생각들이 우리를 더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발목을 붙잡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죠.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그 생각이 많아 힘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혹시 당신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친다면 이 글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생각이 많을 때 더 큰 문제를 만든다. 불안의 덫에 빠진 직장인 이야기. 김현우 씨가 겪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기획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합니다. 이 자료가 상사 눈에 들어올까? 발표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결국 피곤한 상태로 발표를 했고 한두 가지 실수가 나왔습니다. 상사가 지적하자 현우 씨는 더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현우 씨가 빠진 덫은 과도한 걱정입니다. 지나친 생각은 그 자체로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결과적으로 그가 걱정했던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고민을 멈추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다니는 만약에 과거에 갇힌 후회의 사례. 김민지 씨가 겪는 몇 달 전 친구와 큰 말다툼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어. 좀 더 솔직하게 사과했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그녀는 오랫동안 친구와의 관계를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짚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건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후회가 떠오를 그땐 최선을 다했어. 지금의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3. 선택 앞에서의 고민 결정 장애를 겪는 대학생. 대학교 3학년인 유정호 씨가 겪는 학점을 채우기 위해 전공 선택 과목을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이 취업에 도움이 될까? 혹시 다른 걸 듣는 게 더 나았을까? 이런 고민만 하다 수강 신청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정호 씨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기보다는 우선 마음이 가는 쪽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경험은 결국 더 나은 길을 만들어줍니다. 4. 쓸데없는 걱정에 묶인 일상, 건강 염려증 사례. 박수진 씨가 겪는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두통도 암일 것 같고 손발 저림은 중병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 과도한 생각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재의 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신뢰하고 불확실성은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완벽을 꿈꾸다 놓친 행복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신랑. 이호준 씨가 겪는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결혼식은 완벽하게 준비될까? 우리 관계가 정말 평생 지속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예비 신부와 자주 다투게 됐습니다. 호준 씨의 문제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결혼은 완벽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었던 거죠.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조금씩 맞춰가며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생각이 많은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지나치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명상을 통해 현재를 느끼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완벽을 내려놓으세요. 완벽을 목표로 하기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세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때로는 혼자 고민하기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 힘든 당신에게 전문가의 조언. 살다 보면 누구나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죠.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이 복잡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요. 그런데 그 생각 다 필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 깨달음이 오기 전에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각이 많아 힘든 사람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과도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과도한 걱정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확대다. 사례에서 만난 김현우 씨가 떠오르네요. 발표 전에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밤잠을 설치다가 실제로 실수를 했던 분이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사전 불안의 덫이라고 부릅니다. 과도한 걱정은 상황을 준비시키기보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실제 수행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전문가 조언.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보기 걱정이 들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될까?를 써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실패는 데이터를 준다. 완벽한 결과보다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성장의 일부일 뿐 인생의 낙인이 아닙니다. 2. 후회 대신 배움으로 전환하라. 김민지 씨처럼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만 반복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생각은 우리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후회에 너무 오래 사로잡힌 사람은 현재의 행복과 연결될 기회를 놓친다고 해요. 전문가 조언. 과거는 수업료다.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는 끝이 없어요.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적어보세요. 행동으로 해결하라. 후회하는 일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후 후회만 하는 대신 간단한 메시지로라도 화해를 시도해보는 겁니다. 3. 완벽한 선택은 없다. 실행이 답이다. 유정호 씨처럼 이걸 선택해야 할까? 저걸 선택해야 할까? 고민만 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상태를 결정 피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오히려 선택을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조언. 80%의 법칙을 따르라.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내게 80% 정도 적합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선택하세요. 100% 확신은 대부분 환상일 뿐입니다. 행동이 선택을 완성한다. 선택이란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 선택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4. 건강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친다. 박수진 씨처럼 작은 증상에도 불안을 느껴 인터넷 검색에 빠지는 경우는 요즘 흔한 일이에요. 이런 상태를 사이버콘드리아 인터넷 건강 염려증이라고 하죠. 과도한 건강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실제로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믿기. 인터넷에는 과장된 정보가 많아요. 믿을 수 있는 의료 전문가의 의견에만 집중하세요.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삶에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몸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곧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니에요. 5.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호준 씨처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과정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완벽주의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완벽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현재를 즐기지 못하게 하고 결국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전문가 조언. 작은 실수도 받아들이기. 결혼식이든 중요한 프로젝트든 몇 가지 실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큰 틀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공유의 힘. 걱정은 혼자 짊어지지 말고 파트너나 주변 사람과 나누세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많은 당신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법.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줄이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걱정 시간 정하기. 하루 15분을 걱정하는 시간으로 정해 보세요. 그 시간 외에는 걱정을 떠올려도 의도적으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는 기록하기. 생각이 많아질 때마다 종이에 써보세요. 머릿속에서 떠다니던 걱정이 시각적으로 보이면 오히려 정리가 됩니다.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생각이 많아질수록 행동은 줄어들어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호흡과 현재에 집중하기.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하며. 생각이 많은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생각에 매몰되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든 생각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생각을 조절하는 기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는 동안 맞아, 나도 이런 상황을 겪었지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이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입니다.